미얀마 전역을 강타한 300 규모의 마치 핵폭탄처럼 압도적인 강진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약 1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전해졌어요.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극적인 순간들과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기 직전에 한 명의 한국인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이루어 미얀마의 운명을 바꿨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재난구호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한국에서 내진 설계와 안전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 기술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저는 그 밤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미얀마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제가 발밑에서 땅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는데요.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드러운 웅얼거림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부드러운 웅얼거림이 점점 커져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화가 난 듯한 큰 진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진동이 시작되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모든 훈련을 기억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 주변 건물들은 오래되어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들이 산산조각 나고 벽의 조각들이 모래처럼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공기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연습했던 안전 대피 훈련은 튼튼한 탁자 밑에 숨어 머리를 보호하고 바닥 가까이에 몸을 낮추라는 말을 기억했거든요. 저는 튼튼한 문가를 찾아 몸을 웅크리고 앉았고 그때 진동이 바닥을 통해 메아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잠깐의 혼란 속에서 제가 배운 교훈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제 지식을 잘 활용해야겠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동이 마침내 잦아들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아드레날린과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떨렸어요. 사람들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저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은 엉망이었고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획과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부서진 콘크리트와 흩어진 잔해들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었고 저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걸으면서 가족들이 서로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고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상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매 초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붕괴된 건물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제 소개를 하고 한국에서 배운 고급 구조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만 저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난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고 여러분을 지원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희망과 회의감이 뒤섞인 모습을 보았고 저는 그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외국의 방법이나 생각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저는 친근한 어조와 쉬운 말을 사용하며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이 괜찮은지, 혹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대답이 조용했지만 서서히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본 안전수칙 몇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손상된 거리를 계속 걸으면서 저는 이 경험이 고국에서 배운 모든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순간들을 대비해 항상 훈련과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미얀마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자연재해의 현실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은 날 것이고 예고 없이 찾아왔으며
온갖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사람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낯선 이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배운 모든 훈련과 교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밤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고급 구조 기술과 안전 지식을 이분들께 전달하며 희망과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불안한 밤 이후 아침 햇살이 재난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었어요. 저는 안전한 장소에서 나와서 천천히 손상된 거리를 걸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곳마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과 비틀린 금속, 그리고 겁먹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자 슬픔과 결심이 뒤섞인 무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네들 사이를 이동하던 중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부분적으로 붕괴된 건물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로인이라는 현지 청년을 만났습니다. 로인은 가족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두 동생과 연로하신 할머니를 돌보고 계셨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묻어나 있었고 이 혼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소개를 하며 저는 경민입니다. 한국에서 구조 작업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로이는 놀라움과 불확실함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의 눈동자에서는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염려가 느껴졌어요. 그러자 로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멀리서 온 분이 우리 방식으로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저도 의구심이 스쳤지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 모든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로이는 저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안내해 주었고 그곳에서 지진이 남긴 피해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먼지가 떠돌고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그는 집이 위험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리켜 주었어요. 저는 귀에 깊게 듣고 한국에서 배운 기법들 약한 구조물 확인과 안전지대 찾는 법을 설명드렸어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익숙한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로이는 아직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말을 점차 고민해 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거리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사인이라는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사인은 현지 구호단체와 함께 일하며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마을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사인은 처음에 제가 외국 시스템으로 훈련받았다는 사실에 약간 회의적이었지만 제 차분한 태도와 로인에게 다가가는 방식에서 점차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서 이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어쩌면 당신의 방법이 우리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인이 인정했어요. 그의 말에 힘을 얻은 저는 함께라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작은 잔해들을 치우고 더 튼튼한 건물로 가는 길을 만드는 등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팀은 새로운 계획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던 그들이 조금의 신뢰와 명확한 지침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을 계속 걸으면서 고통의 소리와 희망찬 대화가 뒤섞여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약속을 반복했어요. 저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다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요. 현지 분들도 점차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안전지대 표시 방법과 위험을 알리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서로 지식을 나누는 그 순간이 참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재난이 단지 두려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분들, 로인, 사인,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던 다른 분들까지 제 외국에서 배운 훈련이 그들의 경험과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도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용기와 배우려는 의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답니다.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공통의 기반을 찾았고 함께 안정과 회복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로인과 사인과 만나서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 후 저는 행동에 나설 때가 왔음을 깨달았어요. 매 순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손상된 거리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배운 훈련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저도 긴장과 결심이 섞인 마음을 품었어요. 저는 사인께서 빌려주신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바이크는 아니었지만 부서진 도로를 지나기에 충분히 튼튼했어요. 엔진을 켜자마자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앞길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큰 균열들과 잔해 더미, 그리고 타이어가 미끄러지게 만드는 진흙 웅덩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번의 요철이 지나갈 때마다 핸들을 꽉 쥐게 되었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달리면서 바람이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이 기억에 남습니다. 때때로 오토바이를 멈추고 내려서 길을 뚫어주어야 했어요. 넘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콘크리트 조각들을 손으로 밀어내며 한국에 있는 가족과 이곳에서 도와드릴 분들을 생각했어요. 달리는 도중 인도를 따라 모여있는 많은 가족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큰 소리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보였고 제 결정이 옳았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가 저는 위험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건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고 멈췄어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 건물에서 떨어지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몇몇 분들이 재빨리 건물에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마을 곳곳을 조심스럽게 지나며 추가 위험 요소들을 살폈어요. 도로는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진흙과 물이 고여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때때로 진흙 웅덩이에 빠지기도 해서 손으로 밀어내며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며 따뜻한 빛이 파괴된 모습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했고 서서히 가라앉는 먼지를 보며 마을에는 절망과 함께 회복을 향한 조용한 결의가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작은 공원 근처에서 혼란 속에서도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겁이 나면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렸어요. 아이들은 수줍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배운 경험과 한국에서 익힌 안전수칙, 예를 들어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법과 지진 시 바닥에 몸을 낮추는 방법을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귀에 깊게 들어주자 작은 순간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정의 모든 발걸음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이곳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모험은 단순히 건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토바이를 더 안전한 지역에 주차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조금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정은 힘들었지만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마을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황폐해진 마을의 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건물들은 잔해 더미로 무너져 내렸고 공기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두려움과 결심이 교차하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부서진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던 중 잔해 더미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와 콘크리트 조각 아래에 갇힌 작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인 씨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의 할머니와 두 동생이 갇혀서 도움을 청하며 울고 있었죠. 저는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로인 씨에게 여기서 계시면서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잔해 옆에 무릎을 꿇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훈련을 모두 기억하며 저는 무거운 조각들을 먼저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구조물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이죠. 제 모든 움직임은 느리지만 신중했습니다. 작업하면서 제 귀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풍경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하늘은 짙은 구름과 햇빛이 번갈아 나타나 먼지가 반짝였고 안전한 거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한 작은 소녀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분들이 구해질까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모두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잔해를 드러내면서 저는 모든 결정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한 손으로 무거운 재료를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 갇힌 가족을 도우면서 작업했어요. 과정은 느렸지만 매 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로인 씨의 가족이 서서히 잔해에서 빠져나와 안전하게 나오자 로인 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구조된 후 저는 잠시 멈추고 주변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며 안도와 희망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로인 씨와 가족에게 지금 바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찾은 대피소로 갑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있던 의심이 점차 사라지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위험 지역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이며 뒤를 돌아 잔해 속에 또 다른 위험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마침내 안전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로인 씨의 할머니께서 작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고 작은 동생들이 제 손을 꼭 잡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날의 구조 작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인내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와 감사의 말씀이 왜 제가 재난 구호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모든 분들이 안전해지고 모든 가족이 미래의 희망을 품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구조 작업 후 저는 로인 씨, 사인 씨, 현우 씨, 그리고 다른 현지 구호자 분들과 함께 폐허가 된 거리에서 떨어진 작고 조용한 공간에 앉았습니다. 공기는 차분해졌고 재난의 상흔이 여전히 보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희망의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불확실함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들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그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로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잔해 아래에 가족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두려움을 이야기하셨어요. 피곤하고 슬픈 눈빛이었지만 제 구조 노력을 언급할 때는 감사의 불꽃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경민 씨, 당신의 도움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고충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유용한 도움을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제 훈련과 노력들이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어요. 현지 구호원 사인 씨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방법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늘 그래왔듯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서로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우리 일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인 씨의 얼굴에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이 보였고, 이전에 제가 공유한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던 현지 구조팀의 리더 현우 씨도 이제는 존경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익숙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어쩌면 저희의 방법과 한국에서 배우신 것을 섞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 때로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단순히 외부인이 아니라 그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약한 구조물을 보강하는 방법이나 안전한 대피, 경로를 계획하는 기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에 비례해서 그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재난이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제 주위 사람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의심과 두려움 대신 결연함과 신뢰가 가득해졌어요. 저는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머물며 함께 일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재건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재난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진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왔든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자는 공동의 목표로 하나가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지 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서진 건물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도 함께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거리를 걸으며 작은 회복의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복구된 벽 근처에서 아이들이 다시 놀기 시작했고 이웃들은 함께 일하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쏟은 노력이 이곳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저희는 잔해가 치워진 작은 공터에 모였습니다. 노을에 물든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채색되어 있었어요.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로인 씨, 사인 씨, 현우 씨, 그리고 여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사이에 깊어져가는 우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제 도움이 의심스러웠던 로인 씨는 이제 감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경민 씨,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안전한 방법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에 미소 지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인 씨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저희의 방식을 섞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훈련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말씀은 제가 왜 재난구호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건물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구하고 오래도록 지속될 우정의 유대를 만드는 것이 제 일이란 사실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던 현지 구조팀의 리더 현우 씨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저희의 기존 방식과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면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경험이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는 제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우리 사이에 단단한 우정의 유대가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큰 비극을 겪었지만 함께 힘을 합쳐 자신들의 힘을 다시 발견한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새로운 이해와 신뢰 덕분에 그 도전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계속해서 나누고 그분들의 지혜에서 배우며 함께 일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얼굴들을 보니 이제는 미소와 희망이 가득한 모습이었고 저는 이 공동체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회복의 여정은 곧 저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에서 온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들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제대로 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모두가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모든 계획과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귀에 깊게 듣고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야 제 훈련에서 얻은 최선의 부분들을 그들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고요한 밤하늘 아래서 저는 우리가 단순히 재난을 견뎌낸 생존자가 아니라 서로를 도우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가족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을 마치며 마음이 가득 차고 새로운 목적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우정은 단지 회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과 배려가 우리 모두를 이끌어줄 미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